안녕하세요. 콕 집어서 알려주는 코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종범의 은퇴경고장. 이번 시간엔 노년시대 제3번째 이야기, 은퇴 전 3대 비용과 3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전의 3대 핵심적 비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장이 또는 본인이 60세까지만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까지 우리 집의 막내 아이가 자녀 교육을 다 마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자녀들이 30세가 되는 시점에서 강제로 그냥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60세가 될 때, 즉 은퇴할 때까지 이 마지막 자녀가 결혼을 끝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부채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부채가 있다면 가장이 은퇴하는 60세까지 우리 집의 가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3가지 문제의 목적 자금, 특 이 큰 비용을 해결한 상태에서 은퇴를 한다면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중년들 중에는 이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은퇴기를 맞는 중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건 60세가 법정 퇴직이죠. 71세는 우리나라 평균 소득 정년입니다. 하얀 그래프는 소득 곡선이죠. 그러니까 은퇴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최고 소득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71세의 소득이 단절된다는 그래프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관련된 자금, 자녀 교육, 자녀 결혼, 그 다음에 가계 경제의 부채, 이게 가장으로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돈들 중에 하나인데 이 돈을 가장이 은퇴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 돈은 부모가 전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년 이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자녀는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일임할 수는 없어요. 자녀와 분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분담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올곧게 부모의 몫으로 남을 공산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나마 소득이 있었던 71세가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소득은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결혼, 교육, 부채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만약에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돈을 벌질 못해요. 그러니까 착한 자녀들이 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저걸 해결해 주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결국은 저 문제도 저 비용도 늙은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나이가 30세가 되기 전에 마지막 자녀를 출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30은 넘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40이 이전, 그 이전에 혹시 출산하셨나요? 그도 아니면 늦둥이를 얻으셨나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녀를 낳는 문제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세 엄마, 19살 아빠. 학교 다닐 때 아이를 낳았어요. 방송에 한번 방영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일하고 나가고 엄마는 가게를 이제 아이를 키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친구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20년을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가 39, 엄마가 38, 아이는 20살이 되겠죠. 10년만 더 가봅시다. 아버지의 나이가 49, 엄마가 48, 아이는 30살이 됩니다. 그 시점에 동년배의 다른 중년들을 한번 보세요. 50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이 친구는 이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이후로는 부부들만을 위한 자금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예화를 들어볼게요. 옆집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에게도 30살의 아들, 딸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때부터 한 20대 그 안짝에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뒷받침, 어떤 자금적 뒷받침을 굉장히 많이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18살에 저질러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항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항된다. 너무 빨리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란 놈이, 시간이란 놈이 나를 20년, 30년 뒤로 끌고 간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항이 고랑이 될 수도 있고 고랑이 일항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 빨리 저질렀더니 노년기가
좀 더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결혼하는 시점보다 어찌 보면 마지막 자녀를 출산하는 시점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노년기의 나의 생활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자녀를 교육하고 결혼하고 또 가계경제 부채는 가장이 할 수만 있다면 은퇴 전에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모조리 끝나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인식하면서 우리들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도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노년시대 제3편 은퇴 전 3대 비용과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의 역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